완전 배출. 구독해주시면 알찬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시면 알고리즘의 물결을 타고 신나게 영상 제작할 힘이 납니다.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서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저서 제3의 침팬지에 따르면 농업이 시작된 1만 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이시영 박사께서 젊은 시절 자연의학의 원조라 불리는 스위스의 비라벤나 병원에 공부를 하러 가셨습니다. 이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과 사과로 만든 주스를 환자들에게 주면서 1897년부터 사용해온 불로초라 말하더랍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당근은 땅속에 있는 모든 영양분을 뿌리에 흡수해서 저장한다라고 하더랍니다. 박사님은 지금도 90세의 몸으로 아침 체조와 명상 후에 당근 2개와 사과 1개를 착즙기나 믹서기로 만들어 마시는데요. 무려 50년이 되었습니다. 50여 년 동안 감기나 몸살 한 번 걸린 적이 없다고 하십니다. 당근은 한방에서 구충제로도 쓰였고 각종 약으로 쓸 만큼 효능이 좋은 대표적인 뿌리채소입니다. 눈 건강에 좋다는 베타카로틴이 식약처에서 권고하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7배나 들어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자연치료 병원의 환자들에게 아침마다 주스로 먹이는 불로초 당근 365일 매일 거르지 말고 믿고 드시길 부탁드립니다. 당근의 영양성분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베타카로틴, 비타민업, BCK, 칼륨, 아이오딘, 지질, 엽산, 아연, 철분. 당근의 효능을 저는 3가지로 꼽는데요. 첫 번째가 눈 건강입니다. 베타카로틴은 바로 우리 몸에 들어오면 비타민 A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비타민 A는 눈에 좋은 성분입니다. 안구 건조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인공 눈물을 넣거나 또 인공 성분인 루테인 제품보다도 당근 하나씩 챙겨 드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가 피부입니다. 오장육부가 하는 일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특히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간이 하는 일은 500여 가지가 넘습니다. 당근은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에게 휴식을 줍니다. 톡소 배출이 원활하게 되면 가장 처음 반응이 나타나는 곳이 우리 피부입니다.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비비크림 바른 것이 아니냐고 묻기도 하는데요. 저는 피부에 어떤 화장품이나 화학약품을 바르지 않습니다. 제 피부의 비결은 사과와 양배추와 상추와 당근과 각종 무첨가 주스입니다. 간과 피부는 부부관계나 다름없습니다.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은 몸속 노폐물을 완전 배출하면서 간이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에 간이 좋아지고 피부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당근에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성분이 많은데요. 혈과 내피세포의 염증을 줄여서 동맥경화를 예방합니다. 또한 당근 속 칼륨 성분은 혈관 확장과 혈액순환을 촉진한다는 논문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혈관에 좋으니 당연히 뇌혈관에도 좋습니다. 당연히 뇌졸중 중풍을 예방합니다. 점심과 저녁은 일반식을 하더라도 배출 주기인 낮 12시까지는 채소 과일이나 무첨가 주스를 반드시 실천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경우 명절이나 특별한 요리의 경우를 제외하고 저는 당근을 볶거나 삶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불에 익히면 모두 사망한 당근이기 때문입니다. 요즘에 베타카로틴 흡수율이 높아진다면서 올리브오일에 볶아 먹으라는 기사도 올라옵니다. 저는 이것이 올리브오일 회사의 마케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당근을 우적우적 씹어 먹기가 힘드신 분들은 사과 2개, 당근 1개를 넣어서 갈은 다음 아침에 1잔, 오후에 1잔 이렇게 나누어 드시면 좋습니다. 가능하면 세척되지 않은 흑 당근을 드시고 더 가능하면 유기농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채소와 과일이 70%가 되고 불에 익히거나 가공된 일반 음식이 30%, 즉 7대3의 법칙만 지켜도 우리의 몸은 살이 빠지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맨 처음 명현 반응, 호전 반응이 오기도 합니다. 설사가 대표적인데요. 이것을 부작용이라고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우리 위장은 각종 화학 첨가제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이 오염물질을 청소하게 되는데 맨 처음 오는 반응이 설사입니다. 방부제, 보존제, 향미 증진제 등 화학물질에 길들여진 위장에 신선한 효소물질이 들어오니까 위가 반응을 하고 몸이 깨어나서 몸을 청소하는 현상입니다. 가려움증이나 콧물이 나기도 합니다. 최초 2주 정도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겁내실 필요도 없고 중단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700만 년 동안 수렵채집 시기를 거치면서 독성물질이 들어오면 이것을 밖으로 뱉어내도록 진화해 왔습니다. 그런데 공장 음식의 경우 우리의 간과 신장, 콩팥과 위장이 난생 처음 접하는 화학 첨가제들이라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위장이 깨어나서 소화 흡수력이 좋아집니다. 소화 흡수력이 좋아지니까 피부가 좋아집니다. 그 이유는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어서 피부 재생과 각종 치료와 복구에 에너지가 쓰이기 때문입니다. 가끔 비염이나 아토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콧물과 기침과 가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우리 인간이 가진 정화 능력 중 가장 대표적인 것입니다. 몸에 열을 내고 콧물과 가래를 통해서 몸속에 노폐물을 배출하게 됩니다. 하비 다이아몬드는 그의 명저 다이어트 불변의 법칙에서 우리 몸은 3대 주기로 나뉘어져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인체 8시간 주기, 낮 12시에서 저녁 8시 섭취 주기 먹고 소화시킴, 저녁 8시에서 새벽 4시 동화 주기 흡수 및 사용, 새벽 4시에서 낮 12시 배출 주기 몸의 노폐물과 음식 찌꺼기의 제거, 새벽 4시에서 12시까지가 배출 주기인데 이때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우리 인간이 아침을 부지런히 먹는 잘못된 습관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아침을 먹어야 한다면 채소와 과일 또는 무첨가 주스를 드시라고 강조합니다. 헬렌 리어링은 저서 소박한 밥상에서 모든 요리는 요리하는 시간이 먹는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천 수만의 채소와 과일 중에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과일은 사과, 채소는 양배추 이렇게 두 가지를 추천합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항산화 작용으로 유명한 파이토케미컬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항산화 작용이라는 단어도 좀 어려운데요. 산화란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우리 몸도 공기를 들이마시거나 음식을 먹으면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하고 소화시키는데요. 우리 몸에서 사용한 후 버려진 노폐물 활성산소를 밖으로 배출해내는 산소 쓰레기 배출 작용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인체에 운반된 산소를 완벽하게 사용하지 못하면 약 3%의 쓰레기를 남기게 되는데 이 쓰레기를 무력화시키거나 배출하는 작용이 바로 항산화 작용입니다. 1991년 존스 홉킨스 의대는 지구상의 인류가 앓고 있는 질병은 36,000여 가지가 있는데 이 질병의 모든 원인은 활성산소 때문이다 라고 발표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놈입니다. 활성산소를 어려운 말로 프리레디컬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앞으로 활성산소나 프리레디컬이라는 말이 나오면 산소 쓰레기라고 쉽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과는 80에서 90%의 영양분이 껍질에 있습니다. 사과 껍질에는 항산화 물질, 그러니까 몸속 산소 쓰레기를 배출하는 성분이 있어서 혈관을 청소해줍니다. 콜레스테롤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그냥 혈관에 기름때가 낀 것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우리가 불고기를 재워 놓을 때 키위나 배를 많이 쓰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기의 기름기를 분해하기 때문입니다. 막힌 혈관의 기름기를 사과 껍질이 분해해서 밖으로 배출한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고기, 생선, 계란, 우유 공장 음식에는 전혀 없습니다.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로형입니다. 또한 몸에 좋은 과일이나 채소라고 해서 불에 익히면 항산화 물질은 모두 사망합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기 생소하신 분을 위해서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를 권합니다. 시중에서 파는 공장 음식에는 모두 화학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무공해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됩니다. 대부분 설탕과 소금과 방부제와 각종 화학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아무것도 첨가하지 마시고 무첨가로 드십시오. 채소즙, 과일즙, 채소과일 주스 등 복잡하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책에서 무첨가 주스라고 간단하게 표현하겠습니다. 물론 씹어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침에는 아밀라제라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침이 이미 섞여있기 때문에 1차 소화가 완성되고 장으로 들어가 2차 소화가 완성되는데 불과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무첨가 주스는 불과 5분에서 10분 만에 소화를 완성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당근과 사과와 양배추 이렇게 3개 정도만 넣어서 돌리면 맛이 좋습니다. 이것들이 없으면 냉장고에 있는 과일과 채소를 모두 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서로 어울리니까 냉장고 파먹기를 하신 후 새롭고 신선한 과일로 냉장고를 채우시면 됩니다. 과일 주스는 혈당을 높인다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중에서 파는 과일주, 설탕 및 각종 화학물질이 첨가되는 당연히 혈당을 올립니다. 무공해니 유기농이라는 말에도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균과 멸균을 거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살아있는 음식이 아닙니다. 아무리 유기농 과일이라 해도 열을 가하는 순간 각종 미네랄은 모두 사망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일의 마르텐 박사에 의하면 생채소를 삶으면 단백질은 반으로 줄어들고 나트륨 염분은 4분의 1로 줄어든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익힌 것을 먹으면 날 것에 비해 3, 4배를 더 먹어야 미네랄이 충족됩니다. 우리가 채소를 샐러드로 먹으면 소금을 뿌리지 않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로 익혀 나물로 만들어 먹으면 미네랄 특히 염분이 죽어버리므로 소금을 쳐야 그나마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2주 동안 상추를 매일 먹었더니 의사들도 깜짝 놀랍니다. 상추는 생각보다 엄청난 놈입니다. 천연 비타민제, 천연 미네랄제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상추는 한자어 생채에서 변형된 말로 날로 먹는 채소라는 뜻입니다. 상추 뿌리를 딱 자르면 우유처럼 하얗게 나오는 바로 이것이 락투카리움이라는 물질입니다. 이것이 진통효과가 있어서 상추화편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그만큼 진통효과 및 진정효과가 있습니다. 졸리니까 상추 먹지 말아라고 하신 말씀에 다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이 락투카리움은 현재까지의 연구로는 상추랑 치커리 딱 두 종류에서만 나옵니다. 눈치 빠른 제약회사에서 상추에서 각종 성분을 추출해서 수면 유도제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수면제의 진실에 관한 주제로 방송을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의 끝나지 않은 사망 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배경에 수면제 졸피뎀이 있었음을 만천하에 고발했습니다. 방송 제작진은 폭식, 기억상실, 자살시도 등 이해할 수 없었던 죽음 뒤에 수면제가 있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런 수면제의 부작용이 계속되자 언제부터인가 수면제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슬그머니 수면유도제라는 부드러운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은 공장에서 만든 악마의 약 수면유도제 말고 천연 수면유도제인 상추를 드시기 바랍니다. 또한 철분과 엽산 등이 풍부해서 임산부에 특히 좋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깃집을 가시더라도 샐러드 셀프바가 있는 집에 가실 것을 추천합니다. 상추와 각종 채소를 가져다 먹을 수 있으니 고기를 드시더라도 상추에 파무침과 마늘과 양파를 가득 넣어 쌈으로 드시면 고기 1인분의 반도 먹기 전에 배가 불러옵니다. 채소로 배를 채우면 다음날 아침 배변이 너무 시원합니다. 어제 먹은 파무침과 양파 냄새가 밖으로 배출되는데요. 몸속에서 소화가 완성되어 완전히 배출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몸무게는 1kg가 빠져 있습니다. 굶어야 빠진다가 아니라 몸 청소를 해야 빠진다가 정답입니다. 채소엔 예전처럼 기생충도 없고 농약 역시 우리나라 식약처가 세계 1등급 수준으로 검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용성 농약을 쓰고 있기 때문에 수확 후 2주 정도면 다 사라지는 농약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잔류 농약은 물에다가 씻으면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 불안하시면 물에다가 일단 담가 놓으시고 1, 2분 정도 놔두셨다가 흐르는 물에 좌우로 3번 상추를 흔드시면 됩니다. 사장, 방귀와 트림은 탁한 음식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에는 수많은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공장 굴뚝에서 뿜어대는 오염물질로 공기가 오염되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도 문제가 많습니다. 일산화탄소이기 때문입니다. 일산화탄소는 냄새가 없기 때문에 인간이 알아차릴 수도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 가정의 75%가 전기로 요리하는 인덕션을 사용하지만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가구 35%가 아직도 있는데요. 최근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PSC에서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또는 제조와 수입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전해졌습니다. 우리나라 폐암 여성의 약 87.5%는 비흡연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성 폐암 환자의 약 70%가 흡연자인데 반해 여성들은 담배도 피우지 않는데 폐암에 자주 걸리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데요. 일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5%만 있어도 5에서 10분 이내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독가스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모든 비자연적인 환경 또한 몸속 악취의 원인이 됩니다. 인간의 몸은 올바른 음식 섭취 이외에도 반드시 신선한 공기와 햇빛과 운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가 부패와 악취를 만드는 음식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